일단 써봐야 되겠다. 됐어. 똑같이 봅니다. 배웠지 우리가 속력을 중학교 때. 네. 속력은 V로 기호로 하고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거리. 그쵸? T분의 S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래서 속력 구하는 공식이 시간분의 이동거리 T분의 S가 이렇게 되는데, 물론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위는 뭐가 되는가? 미터 퍼 세크예요. 물론 다른 단위를 써도 되죠. 킬로미터 퍼 아워를 하다, 미터 퍼 미닛을 하다. 하여간 우리가 하지만 이제 이런 미터 퍼 세크나 킬로미터 퍼 아워 이런 단위를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해주고는 있죠. 그래서 이게 속력. 우리는 빠르기, 크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때는 배웠던 거는 속력을 배운 건데, 우리는 오른쪽으로 10m/s 가는 것과 왼쪽으로 10m/s 가는 거는 같은 거였어요. 같은 거였어요. 그럼 당연히 이동거리는 얼마? 500m가 되는 거예요. 500m가 되는 거다. 그래서 간단하게 빠르기를 우리가 철수가 슈퍼맨 조카야. 그래서 얘가 달리기 하는데 20m/s를 뛰어. 1초에 20m 뛰어. 어마무시한 거지. 근데 지금 어떤 민수가 있어. 민수가 있는데 얘가 얼마로 해야 되나? 144km/h로 뛰어. 영어가 있어. 얘는 얼마로 할까? 360m/min이야. 그러면 지금 단위가 다 없더니 세 개다. 세 명 다. 다르지? 미터 퍼 세컨, 킬로미터 퍼 아워, 미터 퍼 미닛이야. 그러니까 단위가 다르니까 보는 순간 누가 제일 빠르고 제일 느린지를 구별하기는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단위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지. 통일시켜줘야 돼. 근데 무슨 단위로 통일시켜주는 게 제일 편하느냐? 얘로 통일시켜주는 게 제일 편해요. 미터 퍼 세크로. 그리고 바꾸는 방법이 제일 간단해요. 그러면 얘는 냅두면 돼. 철수는 냅두면 되고, 킬로미터 퍼 아워를 미터 퍼 세크로 할 거야. 그럼 1km는 몇 미터야? 1000m니까 144 곱하기 1000을 하면 미터로 바뀌는 거야. 1시간이에요. 1시간은 몇 초냐면 60초요. 1시간이야. 1시간이요. 1시간은 60 곱하기 60, 3600초야. 그럼 미터 퍼 세크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00 두 개 지우고 36에다가 몇을 곱하면 144냐면 4예요. 그럼 이거 얼마야? 40m/s야. 이거 더 간단하지. 이미 얘는 미터니까 미터는 바꿀 필요 없어. 360m야. 근데 이건 1분 미닛이야. 그럼 당연히 60초죠. 60초야. 6636. 이건 얼마구나? 6m/s가 되는 거야. 아, 단위를 통일시켰더니 누가? 민수가 제일 빠르고 철수 그 다음에 영호가 제일 느리다. 그래서 이렇게 빠르기를 비교할 때는 반드시 어때야 된다? 단위를 통일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단위를 통일시켜주는 거를 보여주려고 일단 하나 그냥 간단히 예로 한 거야.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속력, 기본 공식 절대로 외우고 있어야지. 시간분의 이동거리야. T분의 S를 해가지고 거기만. 이게 중등 때 배운 거야. 근데 이제 입학을 하면 속력과 뭐는 다른 거냐? 속도는 다른 거예요. 똑같이 V이긴 V인데 위에다가 이렇게 화살표 표시를 할 건데 의미는 뭔가 있을 거야. 내가 얘기할 건데 속도는 구하는 공식이 뭐냐? 시간분의 변이에요. 변이라는 건 뭐냐? 위치 변화야. 위치 변화가 어디냐를 따져주는 게 변이야. 물론 단위는 똑같습니다. 단위는 미터/세크를 이용하던 킬로미터/아워를 이용하던 단위는 똑같이 이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속력과 속도의 차이점은 지금 이동거리냐 변이냐가 차이점이에요. 그러면 요 이동거리는 지금 얼마? 500m. 움직인 거리를 그냥 다 더한 거예요. 움직인 거리를. 변이라는 거는 위치 변화. 어디와 어디만 생각하면 되느냐. 시작과 그 끝점만 생각하는 거야. 어차피 여기 들린 곳이 그죠? 시작은 A고 끝은 C예요. 여기가 만약에 400m라고 한다면 이동거리는 500m지만 변이는 얼마야? 400m가 되는 거예요. 변이는 400m가 되는 거다. 그래서 항상 변이는 어디만? 시작점과 끝점. 시작점에서 끝점만 생각하면 된다. 변이라는 거는 생각하면 되는 걸 우리는 변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10까지 오는데 10초 걸렸다고 그냥 가정하면 얘는 속력은 얼마라는 소리야? 10분의 500m/s야. 하지만 속도는 얼마다? 10분의 400m/s가 답이 돼요. 다르죠. 속력과 속도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좀 유식한 말로 속력은 빠르기, 크기만 생각하는 것.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크기만 생각하는 거를 우리는 스칼라 양이다. 이렇게 얘기해. 근데 이거는 속도는 빠르기, 크기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드디어 방향이야. 이제 속도로 물어봤을 때는 절대로 방향을 놓치면 안 돼.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까지 생각해야 되는 거를 우리는 벡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는 벡터 값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그거라는 소리야. 속력과 속도는 방향이 있느냐 없느냐야. 그럼 내가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 중학교 때는 어렸을 때는 오른쪽으로 10m/s와 왼쪽으로 10m/s는 같은 거였지만 이제부터는 오른쪽으로 10m/s와 왼쪽으로 10m/s는 다른 거야. 뭐가 틀리기 때문에? 방향이 틀리기 때문에. 내가 오른쪽으로 플러스 10m/s라고 놓을 거면 왼쪽은 뭘로 놓을 거다? 마이너스 10m/s로 놓을 거라는 소리예요. 아, 이건 부호야. 자기 마음대로 하면 돼. 이쪽을 마이너스로 놓으면 왼쪽은 플러스가 될 거고. 그리고 근데 나는 그냥 일반적으로 오른쪽 플러스를 많이 놓는다. 그래서 물론 지금 나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렇게 놨지만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의미하는 건 오른쪽과 왼쪽을 의미하는 거야. 그런데 나중에 이제 더 대입해서 막 푸는 문제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의미하는 건 방향이야. 근데 대입해서 풀 때는 플러스는 진짜로 플러스로 대입해야 되고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로 대입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의미하는 건 방향이지만 공식에 대입해서 풀 때는 플러스는 플러스 10으로 대입하고 마이너스 10은 마이너스 10으로 대입해서 풀어야 돼요. 방향을 이제부터는 생각하지 않으면 전혀 다른 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향을 무지하게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는 속력, 속도는 다른 거야. 그냥 간단한 예를 들면 원형 트랙이 있어. 이 원형 트랙이 뭐 요거가 얼마로 할까? 1000m. 한 바퀴 도는데 한 바퀴 도는데 20초 걸렸다 치자. 한 바퀴 도는데 20초 걸렸다 치면 이때 속력은 얼마야?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거리야. 시간 20초분의 1000m죠. 이동거리는 그냥 움직인 거 다 하라 그랬어. 아, 속력이 지금 얼마구나? 50m/s구나. 속도를 구하래. 속도를 구하래. 시간분의 변이야. 근데 시간 20초야. 20초분의 변이가 얼마일까? 변이는 위치 변화. 시작점과 끝점만 생각하면 된다 그랬어. 있는 거 아니에요? 야, 시작이 여기야. 네. 근데 한 바퀴니까 끝도 여기야. 네. 변이는 빵이야. 그 한 바퀴 돌았을 때 속도는 얼마냐? 0이에요. 속도는 0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속도가 그러면 그 우리가 실제로 저희가 실제로 아는 우리가 실생활에서 얘기할 때 그 값은 아니지. 네. 그 값은. 예, 그리고 근데 우리가 사실 뭐 자동차의 계기판이나 거기 뭐 숫자 올라가고 막 그랬잖아. 근데 사실 거기서 나타나는 숫자는 순간 속력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 1초일 때, 2초일 때, 3초일 때, 4초일 때 그 순간순간마다의 속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속도가 될 수도 있는 거지만. 그래서 이제 요렇게 속력과 속도는 다른 거야. 물론
다른 예로. 그러니까 이건 말로 내가 얘기한다면 여기가 출발점이야. 아니 그냥 간단히 그리면 A에서 출발해서 B까지 이렇게 왔어. 그리고 나서 C까지 여기를 얼마? 뭐 100m, 얘 50m야. A에서 B까지 갔다가 C까지 왔어요. 그러면 이때 10초 걸렸다고 가정한다면 어차피 시간은 똑같은 거니까 그냥 안 해도 되잖아. 그럼 우리는 따져보자고. 이때 이동 거리가 얼마야? 150. 100m 갔다가 50m 백했어. 50. 150. 이동 거리는 방향을 생각할 필요 없다고 그랬어. 그냥 어디를 들리든 어떻게 하든 그냥 움직인 거리 다 더하면 돼. 그러면 이동 거리는 100 더하기 50이니까 150m가 이동 거리야. 그러나 변이는 얼마다? 50. 시작과 끝. 시작과 끝이에요. 100 빼기 50이니까 얼마? 50m가 되는 거야. 변이는 50m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느 1초일 때 그 순간, 2초일 때 그 순간, 10초일 때 그 순간, 그때를 우리는 단지 이 앞에다 쓰는 거야. 순간 속력, 순간 속도다. 그냥 그렇게 표현할 뿐이야. 그러면 지금 방금 우리는 이제 속력과 속도는 다르다는 것을 알았어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세 번째 등속, 여기 쓰는 말로 그냥 일단 표현할게. 등속도 운동. 단지 직선과 직선 라인을 움직일 때 그냥 우리는 저거를 그냥 뭐라고 불러? 등속 직선 운동이다 이렇게 부를 건데, 하여간 등속력 운동이 아니라 등속도 운동이야. 이 등속도 운동 얘기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된다? 방향을 생각해야 된다는 소리야. 속력이 아니라 속도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게 뭐니? 같을 등이야. 네. 속도가 같은 운동이에요. 네. 어? 속도가 같은 운동. 그럼 그래프로 나타내면 y축이 속도라면 시간에 따라서 속도가 변한다고 안 변한다고? 안 변한다고요. 이게 등속도 운동이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야, 가만히 제자리에서 이게 등속도 운동이야? 이건 제자리이지, 제자리 운동. 이건 제자리고 등속도 운동이라는 거는 속도는 일정하지만은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일정하게 가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등속도 운동이라는 소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뭐 같은 방향이 안 바뀐다 친다면, 바뀔 수도 있지만 안 바뀐다 친다면, 지금 내가 여기서 출발점이야. 그렇죠? 네. 여기가 출발점이라면 일정하게 갈 뿐이야. 그러면 일단 이동거리 변이는 계속 어때? 출발점으로부터. 일정한 대로. 그렇지. 일정하게 멀어지는 거야.
일정하게 멀어집니다. 요게 등속도 운동의 그래프야. 그러면 속도가 변하지 않으려면 내가 일정하게 간대. 네. 그럼 나한테 힘을 가하면 돼, 안 돼? 가면 안 돼. 안 되지. 왜냐? 가는 방향 힘을 가하면 빨라지고 반대 방향으로 힘을 가하면 느려져. 근데 변화가 없으려면 결국 힘을 가하면 안 된다. 즉 등속도 운동이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뭐냐? 알짜이는 0이야. 알짜이면 뭐라 그랬어? 어떤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들의 합력을 우리는 알짜입니다. 그래서 등속도 운동하려면은 힘을 가하면 안 돼. 알짜임이 0일 때 물체는 등속도 운동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제일 많이 나는 매일 거의 이용하고 있는데 요즘 뭐냐? 지하철 탈 때 에스컬레이터. 에스컬레이터는 등속도 운동이에요. 우리가 공항에 이제 어디 뭐 너 놀러 갔다 왔다 그랬어.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짐을 할 때 컨베이너 벨트에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서 이렇게 나와. 그게 등속도 운동이야. 컨베이너 벨트 이런 것들이 등속도 운동의 예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하여간 요렇게 등속도 운동에서 지금 요 나왔으니까 간단한 것만 내가 얘기를 하면 지금 그럼 어떤 속도를 얼마로 할까? 2m/s로 일정하게 뭐 한 얼마로 할래? 한 5초 정도. 그러면 이 밑면적이 얼마야? 2, 5, 10이야. 근데 이 10이라는 값이 의미하는 게 속도 곱하기 시간이잖아. 그럼 아까 전 속도 구하는 공식이 뭐라 그랬어? 시간분의 이는 건 아니 속도 시간분의 변이. 변이지. 그러면 속도 곱하기 시간을 넘어가면 뭐야? 변이. 아니. 두 개 곱한 값은 변이지. 네. 즉, 이 10이 의미하는 건 5초 동안 이동한 거를 변이를 의미하는 거야. 즉, 이 밑면적이 의미하는 거는 10이라는 밑면적이 의미하는 건 뭐다? 변이가 되는 거야. 지금은 뭐 강조하지 않겠지만 나중에 무조건 그래프가 나왔을 때 속도와 시간의 그래프가 나오면 무조건 반사는 뭐가 생각나야 되는가? 밑면적은 변이야. 물론 속력이면 이동거리가 되는 거야. 밑면적이 의미하는 건 변이 혹은 이동거리다.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도 보는 거야. 변이와 시간의 그래프에서 요 직선의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뭔지를 보는 거야. 기울기라는 건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공식은 뭐야?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이야. x의 변화량이 의미하는 게 시간이에요. y의 변화량이 의미하는 게 변이에요. 그럼 좀 전에 썼어. 시간분의 변이가 의미하는 건 속도예요. 즉 변이와 시간의 그래프에서 이 직선의 기울기가 의미하는 건 속도예요. 얼마인지 몰라도 A, B, C 중에서 누가 속도가 지금 제일 빠르구나? A가 제일 빠르구나. 이렇게 우리는 판단할 수 있다는 소리야. 간단하게. 뭐와 뭐의 그래프에서? 변이와 시간의 그래프에서 직선의 기울기가 의미하는 건 속도다. 나중에 아주 중요하게 우리는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러면 얘는 속도가 변하지 않는데 네. 그럼 변하지 않은 게 있으면 뭐도 있겠어?
변하는 게 있겠지. 이 변하는 거를 우리는 가속도 운동이라고 얘기해. 속도가 변하는 운동을 우리는 가속도 운동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당연히 가속도 운동은 힘을 준다는 소리야. 운동 방향 쪽으로 주던 반대 방향 쪽으로 주던 하여간 힘을 준다는 소리야. 뭐야, 알짜임이 0이 아니라는 소리겠지. 그래서 가속도라는 거를 우리는 영어로 가속도라는 거를 우리는 자동차에 브레이크 말고 뭐를 밟는다 그래? 악셀이라고 하죠. 그거야. 그래서 그게 가속도가 우리가 엑셀레이션. 그래서 가속도의 기호를 A라고 하는 거야. 가속도는 뭐냐? 어떤 시간 동안에 속도가 그럼 얼마만큼 변했느냐, 즉 얼마만큼 빨라졌느냐, 얼마만큼 느려졌느냐, 혹은 방향이 바뀌었느냐, 이런 걸 따지는 거야. 그래서 10으로 나타낼 땐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 난 빨라지는 걸로 예로 한다면 내가 가는 방향 쪽으로 힘을 가했다 치자. 그럼 속도가 2, 4, 6, 8, 10, 12, 14 점점 2씩 증가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빨라지고 있는 이런 거를 우리는 가속도 운동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걸 우리는 보통 공식처럼 쓸 때 시간 t분의 속도의 변화량은 뭐야? v-v0. 그냥 V는 뭐냐? 나중 속도에서 V0는 처음 속도를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가속도 구하는 공식이 뭐냐? 시간분의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야. 그리고 내가 아까 중력 가속도 미터/세크 제곱이라고 그랬잖아. 왜 미터/세크 제곱이 되느냐? 단위를 봐. 우리가 속도의 단위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미터/세크 제곱이 미터/세크라 그랬어요. 그렇죠? 미터/세크예요. 그럼 이제 시간 또 세크로 나눠. 그러면 이건 뭐야? 미터/세크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속도의 단위는 우리는 뭘 쓴다? 미터/세크 제곱을 가속도의 단위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속도의 단위를 또 시간 초로 나눴기 때문에 또 나누기 때문에. 저거랑 저거 같은 거. 어떤 거? S분의. 이 세컨드. 세컨드. 초를 세컨드라고 하죠. 네. 우리가. 그게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 그러니까 요게 변화량인데 어차피 얘 단위하고 얘 단위는 미터/세크 똑같이 쓸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통일하고. 그리고 요 밑에 분모가 또 초니까. 네. 그렇게 돼. 단지 아까 전에 중력에 의해서 일정하게 빨라지는, 그래서 중력 가속도가 9.8 미터/세크 제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야. 근데 여기에 종류가 또 있긴 있어. 근데 그것까지는 지금 우선적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나중에는 해야 되지만. 근데 여기 하나는 더 추가하는 거야. 지금 좀 전에 빨라지는 걸로 그냥 얘기할게. 감소해도 되지만 내가 0에서 이제 힘을 가한 거야. 힘을 일정하게 가해줘가지고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 그러니까 0, 2, 4 그러니까 그냥 보여주면 0, 2, 4, 6, 8, 10 미터/세크로 이렇게 점점 어떻게 되는 거야? 속력이 빨라지는 거야. 이건 지금 뭐야? 20분. 속력이야. 아니 속도. 속력이든 속도든 하여간 네. 이렇게 돼. 근데
얼마씩 지금 변화량이 얼마야? 이 변화량이 20이 어때? 일정해. 변화량이 20, 가속도가 2로 일정하다는 소리야. 가속도가 2로 일정한 거야. 이렇게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을 우리는 특별히 또 뭐라고 할 거야? 가속도 운동은 가속도 운동인데 가속도가 일정하니까 등 가속도 운동. 가속도가 일정하니까 이름을 그냥 그대로 갖다 붙여주는 거야. 아, 가속도와 같은, 가속도가 일정한 등 가속도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좀 전에 자유낙하 운동 내가 떨어뜨리면은 얼마씩 빨라진다고? 9.8, 9.8, 9.8, 9.8씩. 얘도 일정하네. 등가속도 운동의 가장 대표적인 게 자유낙하 운동이야. 가장 대표적인 게 자유낙하 운동. 자유낙하 운동이 가장 대표적인 등가속도 운동이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얘네 두 개는 지금 누구의 그림이야? 등속도 운동. 요거는. 근데 등가속도 운동은 지금 방금 속력은 일정하게 어떻게 되고 있다고? 늘어나. 속력 속도. 아, 등가속도 운동은 일정한 게 아니잖아. 근데 시간 지남에 따라서 커지긴 커지는데 어떻다? 일정하게 커지는. 이게 등가속도 운동의 그래프가 되는 거야.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 물론 일정하게 어떻게 해도 된다 그랬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일정하게 속도가 감소해도 되는 거라 그랬어요. 일정하게 증가해도 등가속도 운동이고 일정하게 감소해도 등가속도 운동이 되는 거예요. 지금 왜 속력, 속도, 그 다음에 등속도 운동, 그리고 등가속도 운동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내가 지금 얘기를 해줬느냐? 어차피 여기서 우리가 설명을 할 때 지금 자유낙하 운동이라는 것과 그리고 뭐를 얘기할 거야? 공을 수평으로 던졌을 때 운동을 얘기할 거야. 수평으로 던졌을 때 운동을 얘기할 건데 그러면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요런 내용은 조금 우리가 알고 있어줘야 된다는 소리예요. 무슨 말 이해됩니까? 네. 근데 등속도 운동은 속도가 일정하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속도가 일정하면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지. 자유낙하는 속도는 일정 증가되니까 왜 일정해? 그냥 속도가 일정한 게 그냥 등속. 그냥지. 속도가 2 변화가 없는 거야. 속도의 변화량이 빵인 거야. 네. 속도의 변화량이 빵일 때가 뭐다? 등속도 운동. 네. 그러니까 굳이 지금 내가 설명한 걸로 얘기한다면 등속도 운동이라는 거는 가속도가 0일 때라는 소리예요. 왜 변화량이 없다는 소리는 가속도가 0이라는 소리잖아. 등속도 운동은. 그 뜻이야. 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문제 풀고 생각하고 할 때는 속력과 속도를 구별해야 되잖아. 왜냐면 속력은 방향 생각 안 해도 되지만 속도는 방향 생각하니까. 근데 그러면 이 y축도 속도일 때는 변위로 얘기해주고 속력일 때는 이동거리도 더 써주고 이래야 되잖아. 좀 귀찮지. 그래서 우리는 보통 그냥 한꺼번에 표시할 때 y축을 뭐라고 그냥 얘기하느냐. 위치야. 그러니까 이 위치는 이동거리 혹은 변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소리야. 그러면 이 두 개가 내가 등가속도 운동의 그래프라 그랬어. 그러면 가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경우에 지금 이동거리는 어떻게? 그럼 지금 속력도 빨라지고 멀어지고 있는 거잖아 지금. 근데 비례로 멀어지는 게 아니야. 등가속도 운동일 때는 이렇게 멀어지는 거예요. 여기를 변이해서 위치를 똑같이 한번 바꿔볼게. 위치를 바꿔보면 지금 방금 위치와 시간의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뭐라 그랬어? 속도라 그랬어요. 속력 속도가 될 거야. 그러면 등가속도 운동은 속력이 빨라진다며. 곡선으로 나타나는 이유가 속력이 빨라져야 되니까 여기서는 접선의 기울기를 생각해.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 점점 올라가고 있어. 가팔라지고 있어. 근데 이 접선의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위치와 시간의 그래프에서 이 접선의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속도예요. 속도가 빨라져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아래로 볼록의 그래프가 돼야 돼. 속도가 점점 빨라져야 되니까. 위치도 이제 점점. 그렇지. 그러니까 증가는 하지만 직선이면 이건 속도가 일정한 거거든. 근데 시간으로 생각하면. 그렇죠. 시간당 변화량 그 해가 그러니까 요때 요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속도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내가 등속도 운동 같은 경우는 뭐 에스컬레이터, 뭐 컨베이어 벨트, 뭐 이런 거 얘기, 무빙 워크. 등 가속도 운동은 자이나카 대표적인 게 등 가속도 운동이 되겠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빗면에서 구슬을 이제 내가 굴릴 거야. 이제 잡고 있다가 뭐 그것도 당연히 뭐가 되겠어? 등 가속도 운동이 될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내가 설명을 하고자 하는 거에서 약간 필요로 하는 것만 일단 먼저 약간 요약. 원래는 이거보다 등속도 운동, 속력속도, 등속도, 등가속도, 가속도 운동에 대한 내용은 사실 더 많아요. 많지만은 지금 일단 간단하게 거기 지금 내가 설명한 거를 생각해가지고 거기 162쪽에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등속도 운동이 등속 직선 운동. 등속도 운동인데 이제 우리가 보통 직선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물체는 무조건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등속 직선 운동은 등속도 운동을 생각하면 돼요. 그래프를 잘 해석해서 거기는 간단하게.